안녕하세요. 저는 수지에서 김시현 과학학원이라고 하고 있는 김시현 원장 선생님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수업은 뭐냐면은 2018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특강 1강에 3점짜리 문제만 골라서 자 1번부터 천천히 풀어볼 건데요. 이걸 풀어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풀면 어렵고 한 번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푸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는 수능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수능 연계 교재는 반드시 수능의 70% 이상 출제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올 경우에는 이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유형을 파악하는 눈을 길러주는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자 지금 1번부터 총 30분 분량으로 나눠서 찍을 예정이고요. 자 1번부터 들어가는데 1번부터 22번까지가 1강에 있는 3점짜리 문제인데 이번 수능 특강에 신기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양론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양론이 안 어려워요. 계산이. 근데 뭐가 어려우느냐? 실험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실험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어렵고 실험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계산이 조금 단순하게 하면 되게 쉬운데 계산을 조금 어렵게 하면은 그 수능 특강에 있는 해설지를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가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이걸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떤 팁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점 수능 테스트 1번부터 보시면은요. 자, 1번은 그림은 물질 가나의 정보의 일부를 카드에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런 카드 문제는 보통은 예전에 수능 특강 문제 중에서 원소 문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뭐 2주기, 3주기 해가지고 전기음성도 밑으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2주기, 3주기 전기음성도 이온화 에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로 찾는 거 그런 게 나왔었는데 오늘 카드는 뭐냐면은 원자냐, 원소냐, 화합물이냐, 분자냐 그걸 알아보는 거죠. 근데 선생님 수업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분자는 뭐가 없으면 분자? 금속이 없으면 분자고 금속이 있으면 분자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H2O가 화합물이래. 자, 화합물은 뭐야? 원소가 두 종류 이상으로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럼 H2O는 화합물이면서 분자죠. 자, Fe2O3는 화합물이면서 분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철이라고 하는 금속이 있으니까. 자, 나의 나트륨은 분자도 아니죠. 원자도 원자죠. 금속이니까 금속은 원자. 자, 그 다음 화학식으로 얘기하면 구성원소가 NA예요. 한 종류. 자, CO2는 화합물이죠. 구성원소는 C와 O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화합물은 몇 가지? 세 가지. 누구? H2O, Fe2O3, CO2. 구성원소의 가지수를 물어봤어. 자, 구성원소의 가지수는 가는 H와 O 두 가지. 다는 FE와 O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똑같죠? 자, 분자는 금속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럼 누구? H2O랑 CO2.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빠르게 가봅시다. 자, 6가지 물질의 성질에 따라 그림의 원안에 각각 배치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 뭐야? 구성 원소의 가지수가 같은 물질은 서로 맞은편에 둔다.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은 이웃하지 않게 한다. 자, 여기서 애들이 모르는 말이 있어? 맞은편에 둔다는 서로 마주보기에 있다는 소리고 이웃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바로 옆자리에 놓지 않는다는 소리지. 자, 그러면 2번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자. 자, 아세트산이라고 했어요. 자, 아세트산은 구성원소의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아세트산 C2H5O2는 몇 가지야? 두 가지예요. 세 가지죠. C와 H와 O니까. 자, 철은 몇 가지야? 구성원소가 한 가지죠. 자, 암모니아는 몇 가지야? 두 가지죠. 자, 질소와 수소. NaCl은 몇 가지야? 두 가지죠. 자, 그 다음 NaOH는 몇 가지야? 요 두 가지야? 세 가지야? 세 가지죠. 왜? NA와 O와 H 얘 세 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O2
같은 걸 서로 마주보려면 세 가지 같아야 되고 마주봐야 되고 한 가지 마주봐야 되고 두 가지 마주봐야 되잖아.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 지금 FE가 여기 있어요. 자, FE는 한 가지. 이 한 가지랑 마주봐야 되는 애는 누구? 한 가지 O2가 되겠죠. 맞아? 자, 그러면 O2는 분자야, 분자가 아니야? 분자지. 근데 분자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한다고 했으니 O2 옆에는 분자가 아닌 애가 있어야 되는데 O2 옆에 분자가 아닌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분자가 아닌 애는 금속을 포함한 애. 금속을 포함한 애 얘랑 얘밖에 없잖아. 맞아? 그런데 FE를 가졌잖아. 한번. 그러면 이쪽에 NaCl을 만약에 둔다면 자, 반대편에 맞은편에 원소 개수 몇 가지? 두 가지 NH3가 있어야 되지. 맞냐? 그쵸?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럼 얘네들은 짝꿍으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여기 NaOH가 있잖아요. 그쵸? NaOH도 얘도 분자가 아니네. 얘도 분자가 아니네. NaOH 있죠? 그러면은 세 가지 얘가 누구야? 아세트산 C2H4O2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이런 식으로 대칭을 만들면 나가 누구였어? 나가 NH3. NH3는 금속 없어. 분자. 그리고 두 개 이상 화합물. 맞죠? NaCl. NaCl은 Na라는 금속이 있어. 그럼 Na라는 금속이 있으니까 분자 아니죠? 틀렸죠? 자, 1몰에 들어있는 총 원자 수비. 가가 누구야? 가가. C2H4O2. 얘 원자 몇 개 있죠? 1몰당? 2개, 4개, 2개, 총 8개 있죠? 8몰 있어요. 다는 O2. 얘 1몰당 원자 몇 개 있죠? 2몰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대 1이에요. 정답은 몇 번이야?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어려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 문제 나왔는데, 자, 3번하고 4번 문제는, 3번 문제는 실린더 문제, 4번 문제는 몰수 계산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실린더 문제는, 우리가 실린더 문제가 3번하고 7번 문제가 있어요. 3번하고 7번 문제. 자, 3번하고 7번 문제가 실린더 문제야. 자, 그런데 3번하고 7번 문제하고 10번 문제도 실린더 문제죠. 자, 그런데 실린더 문제 유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실린더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은 탱크 문제가 있어요. 탱크. 자, 실린더와 탱크의 차이점이 뭘까? 실린더와 탱크의 차이점. 자, 선생님 안 보이더라도 선생님 얘기하고 있어요. 실린더와 탱크의 차이점은 뭘까? 실린더는 등압이에요. 등압이 뭐예요? 압력이 일정한 거야. 그러면 얘는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압력은 일정한데 뭐가 달라지는 거야? 개수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는 거야. 맞아요? 자, 이 두 문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문제의 공통점의 가장 중요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개수가 들어있다 라고 하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있는 문제예요.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인데 실린더는 무슨 압력? 같은 압력. 탱크는 뭐라고? 같은 부피가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압력이 같으면 온도는 대부분 화원에서 같다고 나와요. 화투에서는 이게 다르게 나와. 그런데 이거 화원에서 같다고 나오면 같은 개수의 부피가 같으니까 결국 실린더 문제는 결국 뭐야? 부피비가 몰수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런데 탱크 문제는 뭐야? 탱크는 정해져 있는 부피를 가지고 있죠. 정해져 있는 부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부피죠. 온도는 화원에서 거의 같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탱크 문제에서는 압력이 개수에 비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자, 그러면 결국 실린더 문제에서는 부피비가 몰수비고 탱크 문제에서는 압력비가 몰수비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제 실린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그림은 실린더에 들어있는 세 가지 기체의 질량과 부피를 나타냈대. 기체의 온도와 압력은 같고 압력 같다고 그래서 온도 같다고 가르쳐줬죠? 원자량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일 먼저 실린더 문제가 나왔으면 몇 도씨 몇 기압인지를 보세요. 근데 몇 도씨 몇 기압인지 안 가르쳐줬지. 0도씨 1기압이라고 안 가르쳐줬지. 그럼 1몰이 22.4가 아니잖아. 근데 문제에서 1몰의 부피를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어. 근데 1몰의 부피를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지. 그럼 니들 마음대로 정하라는 소리예요. 어차피 비율로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니들 마음대로 정하라는 소리예요. 이 문제의 특징은. 알겠니?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지금 문제가 A, B, 2가 X g이 2리터고요. 자, AB2 맞죠? A2, B4, Y g이 1리터고요. 자, A2, B, X g이 9리터래요. 자, 그러면 자 정보는 이거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중요한 게 뭐야? 부피비가 무슨 비? 몰수비지.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어차피 1몰의 부피 안 가르쳐줬으니까 2리터를 2몰이라고 하고 1리터를 1몰이라고 해보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그럼 2리터를 1몰이라고 하고 1리터를 1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거를 원래 우리가 푸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2몰이 Xg이니까 1몰은 2분의 Xg이죠. 그 다음에 1몰이 Yg이니까 이거 분자량 그냥 Y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2B는 2분의 X가 되죠. 원자량으로 계산하면. 우리 이거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어떻게 돼요? 2A 더하기 4B가 Yg이죠. 그러면 X하고 Y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2A 더하기 4B는 X고 2A 더하기 4B는 Y야. 어? 그럼 X랑 Y랑 같다는 얘기네? 그쵸?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지금 내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보세요. 자, 여기서 A 더하기 2B는 자, 분자량이 2분의 X죠. 2몰이 Xg이니까 2A 더하기 4B는 1몰이 Y니까 Yg이에요. 그럼 결국 여기다 두 배를 하면 2A 더하기 4B는 X 2A 더하기 4B는 Y죠. 그럼 X하고 Y가 같다는 얘기죠. 그쵸? 굳이 근데 이렇게 안 해봐도 답은 나온다. 그럼 기억이 틀렸잖아. 기억이 틀렸으니까 1번, 3번, 5번 틀렸죠. 어? 그러면 디귿 아니면 니은 디귿인데 디귿은 있으니까 니은만 보면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자,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볼게. 자, 이거를 직관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거 굳이 안 해보더라도 X랑 Y가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봐봐. 얘 실험식은 1대2고 얘 실험식이 1대2지. 실험식이 똑같지. 실험식이 똑같은데 얘가 2배가 더 많은데 몰수가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질량은 같겠죠. 맞아요? 자, X가 Y가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V가 2보다 큰지 작은지를 살펴야 돼. 그럼 V가 2보다 큰지 작은지를 살피려면 결국 2보다 크다면 2몰보다 크다는 소리죠. 왜? 2리터가 2몰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자, 보세요. 2A 더하기 4B는 X이자 Y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얘는 2A 더하기 B를 넣어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2A 더하기 4B가 Xg이고 2A 더하기 4B가 결국은 몇 몰입니까? 1몰이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2A 더하기 B는 이것보다 훨씬 더 분자량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맞아요? 다시 해서 무슨 소리 드냐면은 A to B가 A to B4보다 분자량이 작다고. 그런데 A, B2보다는 클까 작을까? 거기 조건 하나 있죠. 원자량은 B가 A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럼 B가 A보다 크면 1몰의 질량은 A, B2가 더 큰 거죠.
그럼 AB2Xg이 2몰이었는데 그거보다 분자량이 작은 애를 Xg 넣으면 당연히 2몰보다 많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다시 한번. 자, AB2가 Xg이 2몰이야. 근데 그거보다 분자량이 작은 질량의 애로 똑같이 Xg만큼 모이면 그건 2몰보다 많겠죠. 그럼 2몰보다 많으니까 이 부피는 2L보다 많아 안 많아? 많지. 그럼 니은이 많아. 그러니까 니은이 맞으니까 디귿도 맞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자, A에서 가와 나는 같다. 자, 지금 A에서 가와 나는 같겠죠. 왜? 얘 2몰일 때 A는 하나죠? 얘 1몰일 때 A 하나고 2몰일 때 A 두 개죠? 얘 1몰일 때 A 두 개죠? 같아 안 같아? 같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됩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실린더 문제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풀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어? 실린더 문제? 부피비를 몰수비를 풀었어요. 자, 부피비를 몰수비를 푸는 건 예전에도 가르쳐줬어. 근데 그걸 풀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문제에서 1몰의 부피가 나왔나 안 나왔나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안 나왔을 때는 그냥 부피비를 네 맘대로 정해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럼 실린더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7번 문제 가봅시다. 자, 7번 문제도 역시 실린더 문제인데요. 7번 문제 정리합니다. 자, 문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T도씨 1기압이라고 했고요. 자, AB2가 있고요. 여기 Xg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AB3와 AB2를 2.5X 순서대로 넣었어요. 근데 처음에 내가 이 문제 딱 풀었을 때 AB3를 넣고 또 AB3를 넣는 줄 알았어요. 문제를 잘못 읽어서. 여러분도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AB2, AB3가 다른 거예요, 지금. AB3 2.5Xg을 넣고 AB2도 2.5Xg을 넣은 겁니다. 맞아요? 두 개가 달라요. 자, 그러면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 AB2 Xg이 2L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얼마 넣어줬어? A, B, 2 더하기 A, B, 3를 넣어서 V리터가 됐대요. 얼마 넣어줬는지 모르는데 여기는 얘는 Xg이고 얘는 2.5Xg입니다. 전체 부피는 몰라요. 전체 부피는 더 커졌겠죠. 누군가가 들어왔으니까. 왜? 실린더는 무슨 합? 등합이니까. 누군가 들어와서 개수가 늘어나면 부피가 늘어났겠죠. 근데 내가 지금 부피 그림을 그냥 갖게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누구를 넣었어요? 누구를 넣었어요? 이번에는 A, B, 누구를 넣었어요? 2를 넣었죠. 자, AB2 더하기 AB3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Xg의 AB2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또 2.5X를 더 넣어준 거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얘는 2.5Xg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무슨 말이지? 맞지? 자, 여기도 2.5X. 자,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넣어줬더니 몇 리터가 됐어? 11리터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Xg이 2리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2리터를 2몰이라고 해도 돼요. 왜? 1몰의 부피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자, 그럼 Xg이 2리터면 2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가 2리터만큼을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2.5리터면은 2.5X면은 2리터의 2.5배만큼이 부피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개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래 안 그래? 맞아? 자, 그럼 2.5 곱하기 2 하면 몇 리터야? 5리터지. 맞아? 틀려? 맞아요? 자, 그러면 2리터, 5리터 합쳐서 7리터예요. 자, 근데 여기가 11리터래요, 총. 그러면 AB3는 몇 리터를 담당하고 있을까? 4리터를 담당하고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역으로 가서 Xg이 2리터였어요. 그럼 여기가 2리터죠. 자, 그런데 얘가 2.5X는 4리터래요. 그럼 얘가 4리터예요. 그럼 부피는 몇 리터가 돼야 돼? 6리터가 돼야 되겠지. 맞아요? 자, 질량이 늘어난 만큼 몰수가 늘어났고 그 몰수만큼 부피비가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죠? 자, 그러면 기억은 맞아요. 기억이 맞고 원자량의 비를 AB를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럼 거기 들어가. 선생님 뭐라고 했어 금방? 2리터를 몇 몰이라고 생각하라고? 2몰. 2몰이
AB2Xg이야. 자, 그럼 분자량은 1몰은 AB2 2분의 Xg이겠죠. 무슨 말인지 가요?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자, 잘 봐. AB3 2.5Xg 있어요. 그런데 봐봐. 지금 2리터를 2몰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그럼 얘는 4리터니까 몇 몰이겠어요? 4리터니까 몇 몰? 그렇지, 4몰. 맞아? 4리터 4몰. 자, 그러면 결국 1몰은 몇 g이야? AB3 4분의 2.5Xg이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원자량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얘 AB2 1몰이 2분의 X니까 A 더하기 2B는 2분의 X래요. 또 AB3 1몰이 4분의 2.5X니까 A 더하기 3B는 4분의 2.5X래요. 이거 연립방정식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A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은 A가 계산을 해보면 4분의 1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은 8분의 1X가 나와요. 이거 계산은. 그럼 2대1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자, 그럼 보기 들어가. 자, 왼쪽 문제, 오른쪽 문제랑 왼쪽 문제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문제로서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실린더 문제예요. 그리고 부피비를 몰수비를 바꿔서 문제 풀었고 1몰에 대한 정확한 부피를 안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에서 안 줬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풀었어요? 그냥 내가 임의로 정해서 풀었어요. 아무 말도 없으면 임의로 정해서 풀어도 되는데 이걸 마음 놓고 정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잡고 정해야 돼요. 자, 지금 2리터를 2몰이라고 했으면 1리터는 1몰이고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잖아. 맞니?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야. 2리터를 2몰이라고 생각하고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을 구하고 여기는 4리터를 4몰이라고 생각하고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을 구해서 원자량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맨 마지막 디귿이 하이라이트예요. 왜 디귿이 하이라이트였냐면은 내가 요번 수능 문제를 풀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과거로의 회귀예요. 과거로의 회귀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옛날 문제로 다시 패턴이 돌아왔어. 양론이.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화학 양론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에서 그 추론해가지고 값을 따지는 거고 개수를 안 가르쳐주고 막 이따구로 했었잖아.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이 수능 특강이 예전에 3, 4년 전에 나왔던 문제를 계속 다시 리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자, 그럼 밀도도 마찬가지야. 지금 디귿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밀도잖아. 밀도. 밀도 어떻게 구하죠?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래 안 그래? 맞지? 이 밀도가 뒤에서 또 나와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 자, 그러면 가는 지금 어떻게 되죠? 가는 부피가 전체 몇 리터예요? 2리터죠. 근데 Xg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되죠? 나 몇 리터라고 그랬어? 6리터죠. 그런데 X랑 2.5X 하니까 3.5Xg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간단하게 밀도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계산해보면 6대7이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야? 5번인데 자,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중심이 뭐예요? 실린더는 부피비가 몰수비다. 저 똑같은 얘기 계속합니다. 부피비가 몰수비인데 1몰에 해당하는 부피를 정확하게 안 가르쳐줬을 때는 임의로 내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거기서 약간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가 10번 문제예요. 10번. 자, 10번 문제를 보면 똑같이 실린더 나왔죠? 그리고 기억에서 또 밀도 물어보죠. 눈에 보여야 돼. 밀도 물어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X2 Xg과 Y2 Yg을 넣고 반응을 시켰는데 우리는 지금 반응식을 알아 몰라? 몰라. 반응식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식을 구해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문제까지 풀고 이 동영상 한 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까지 풀게요. 자, 10번 문제도 똑같은
1강에 Y2가 몇 덩어리가 있었어? 3덩어리가 있었어. 근데 X2 3덩어리 중에서 몇 덩어리만 남았어? 2덩어리만 남았지. 그럼 몇 덩어리가 반응한 거야? 한 덩어리가 반응한 거지. 자, 그럼 이거 한 덩어리 반응하고 요거 3덩어리 반응해서 맞아요? 몇 덩어리 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아? 아까 얘기했잖아. 부피비가 무슨 비? 몰수비. 자, 부피가 몇 H에서 몇 H로 바뀌었어? 3H에서 2H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합쳐서 얼마였다가 합쳐서 얼마였어? 합쳐서 몇 개였어? 합쳐서 몇 개야? 덩어리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였다가 몇 개로 바뀌어야 돼? 4개로 돼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부피가 3대2로 바뀐 거 아니야. 그럼 원래 6개에서 4개로 바뀐 거 아니야. 그럼 4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니? 근데 남은 게 몇 개 있어? 2개가 있지. 그럼 반응을 해서 남은 게 2개가 있으니까 생성물이 몇 개가 있어야 돼? 그렇지. 2개가 있어야 되지. 그럼 여기다 2라고 쓰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갈지를 생각하는 거야. 자,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똑같은 패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무슨 비가 무슨 비? 부피비가 몰수비, 개수비죠. 자, 지금 부피비가 몰수비인데 지금 얘가 한 개, 3개 반응하는 건 알았는데 몇 개 생겼는지 몰랐어. 근데 원래 지금 몇 개가 있었어? 반응 전에 덩어리가 6덩어리가 있었지. 근데 6덩어리가 3H였어. 그런데 몇 H로 바뀌었어? 2H. 2H로 바뀌려면 6덩어리가 몇 덩어리가 돼야 돼? 4개. 왜? 부피비가 몰수비니까. 근데 남은 게 몇 개 있어? 2개. 그러면은 생긴 게 몇 개겠어? 2개. 그러면 요 앞에 2라고 쓰면은 X, Y, 3라고 해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딱 답 나왔죠? 니은이 틀렸죠? 니은이 틀렸으니까 5번 틀렸고 3번 틀렸고 1번 틀린 거야. 그럼 디귿은 맞잖아. 그치? 그럼 기억만 보면 되잖아. 자, 그럼 봐봐.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자, 밀도 두 번째 나옵니다. 뭐분의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 이런 문제에서는 봐봐. 여기 실린더 있었어. 그 다음에 부피가 줄어든 또 하나의 실린더가 있어. 그럼 얘가 반응해서 이렇게 됐대. 누군가 들어왔어? 반응하면서? 안 들어왔지. 그냥 막아놨는데 개수가 줄어서 부피가 뜬 거지. 그러면 처음에 질량과 나중에 질량이 같아 안 같아? 같지. 이걸 기억해야 돼. 무슨 소리냐면은 반응을 하기 전에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은 같아. 누군가가 첨가시켜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반응한 거 내비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질량이 일정하니까 결국 밀도랑 부피는 비례하니 반비례하니 반비례하겠죠. 무슨 말인지 가요? 이것도 과거로의 획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한 4, 5년 전에 이 문제 진짜 많이 물어봤거든. 근데 수동특강이 지금 모토가 보니까 과거로의 획이에요. 옛날 문제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옛날 문제를 다시 풀어줄 거예요. 과거의 문제들을. 왜냐하면 지금 수능특강 문제가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럼 밀도가 부피랑 반비례하니까 자, 반응 전의 밀도는 부피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럼 부피비가 몇 대 몇이야? 반응 전과 후가? 3대 2죠. 그럼 부피랑 반비례하니까 반응 전과 후의 부피가 3대 2니까 밀도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얘들아? 2대 3이 돼야 되겠지. 그럼 반응 전이 2고 반응 후가 3이니까 기억이 맞아, 틀려? 맞지. 그럼 기억이 맞으니까 디귿도 당연히 맞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이 틀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가요? 자, 디귿 맞는지 틀린지 볼게요. 자, X2와 Y2는 X, 3Y 질량비로 반응한다. 자, 그게 왜 그러는지 얘기해 줄게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얘를 처음에 Xg 넣어줬고요. 얘를 Yg 넣어줬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Xg 중에서 3개가 합쳐서 Xg 아니냐? 근데 2개가 남았지. 맞아, 틀려. 그럼 결국 얘는 3분의 Xg이 반응을 했다는 소리죠. Xg을 3덩어리가 합쳐서 Xg이니까 한 덩어리에 3분의 Xg이죠. 3분의
6분의 Xg 반응하고 얘는 Yg 오롯이 다 반응했어요? 안 반응했어요? 반응했죠? 자, 그럼 이제부터 봐봐. 자, 그럼 요 앞에 개수비가 무슨 비? 몰수비. 자, 그러면 X2 1몰을 3분의 Xg이라고 그냥 생각해. 아무 말도 없으면, 조건이 없으면 그냥 생각해. Y2 3몰을 몇 그램? Yg이라고 그냥 생각해. 맞아? 자, 그러면 자, X 1몰의 원자량은 6분의 X죠. 왜냐면 X2 1몰이 3분의 X니까 X는 6분의 X일 거 아니냐. 맞아? 자, 그럼 Y2 3몰이 Yg이니까 Y2 1몰이 3분의 Yg이죠. 맞습니까? 그럼 Y의 하나는 몇 분의 몇 수? 6분의 Yg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X2 원자량을 또 니들이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보기로 X와 Y의 원자량은 지금 1대1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아, 반응하는 거. 자, 그럼 3분의 X 반응하고 Y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몇 대 몇으로? 3분의 X 대 Y로 반응하는 거죠? 그럼 X 대 3Y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맞아요. 자,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순서대로 안 풀고요. 연관성 있게 풀었어요. 자, 요번 동영상의 특징이 뭐예요? 실린더. 실린더는 무슨 합? 등압. 등압은 무슨 비가 무슨 비? 부피비가 몰수비. 부피비가 몰수비인데 중요한 거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냥 그 부피를 몰수로 생각하고 풀어도 된다. 근데 분명히 수능 특강 해설집은 그렇게 안 풀어요. 다 일일이 다 개수를 놓고, 아니, 그러니까 미정개수를 놓고 푼단 말이야. 그렇게 풀면 시간 많이 걸린다. 어차피 비율만 찾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부피비는 몰수비를 간단하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